강의가 있어요. 대충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강의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쭉 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환경은 서버랑 동일하게 도커로 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다 도커를 또 깔 필요는 없어요. 도커도 메모리를 먹고 CPU를 먹겠죠. 거기다가 또 도커를 깔면 서버가 더 느려질 뿐이니까 우리는 또 마이크로 서버를 쓸 거예요. CPU 한 장짜리 무료 서버를. 돈 있으신 분들은 좋은 서버를 쓰십시오. 훨씬 빠르고 편하니까. CPU 한 장이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로 가야 되겠죠. 프로세스가 하나니까 아무래도 느립니다. 우리는 MySQL도 거기다 설치할 거고요. 기회가 되면 레디스도 설치할 거고요. 엔진엑스도 설치해야 되고 막 돌 것들이 많은데 CPU는 한 장이다 보니 서로 이제 쉐어링 하는 거죠, CPU를. 근데 뭐 무료 서버 쓰셔도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를 쓸 거고요.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하거나 이럴 일은 없어요. 인프라 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가비아 인프라 팀에 취업을 했다. 그럼 그때는 필요하겠죠. 도커도 설치해야 되고 서버에다가 막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 과정과 다르니까. 그래서 주 목적은 아까 우리가 샘플 프로젝트 이제 마이딜이라고 부를게요. 마이딜의 서버를 설정하는 겁니다. 구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과정이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모든 교육 과정은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업무를 하는 거니까 총 4시간에 걸쳐서 리눅스를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소개는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 클라우드 플랫폼 주로 할 거고요.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에 서버 세팅하는 거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클라이언트 세팅 해가지고 소스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할 건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리눅스 필수 명령어, 그리고 리눅스 구성들, 네트워크 디스크, 뭐 프록시, 완처 방화벽 뭐 이런 것들, 그걸 모르면 또 안 돼요. 구글이 다 해주겠지, 네이버가 다 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버 운영 못하면은 팀을 리드할 수가 없어요, 개발팀을. 그 다음에 쉘 스크립트 잘 짜야 되죠. 노가다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서버 한 대, 두 대로 서비스를 시작하겠지만 서비스가 대박이 났어요. 그 옛날 다음 카페가 500대까지 갔었습니다. 서버가. 그러면 500대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레디스를 설치해야 된다. 한 대씩 설치하면은 몇 달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알면 편한 기술들. 여기 편한에 제가 방점을 찍은 게 우수한 개발자, 유능한 개발자들은 게으릅니다. 이게 사생활이 게으르다는 게 아니고 정말 노가다를 싫어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코딩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개발을 하시면 돼요. 나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무능한 개발자는 카피 앤 페이스트로 만들고요. 유능한 개발자는 그거를 모듈화 시키죠. 펑션화 시키는 겁니다. 자, 리눅스 소개를 드리면 이 두 분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라서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거고요. 오마주한 겁니다. 리눅스는 그 리눅스 토발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혼자서 만드는 건 없죠. 세상에 혼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GNU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리딩을 리눅스 토발즈가 한 거고요. 핀란드 분이세요. 그래서 핀란드 분, 네덜란드 분 또 유명한 분 있죠. 파이썬 만드신 분. 리눅스 토발즈는 이 미닉스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리눅스 커널을 만들게 된 거예요. 어셈블리 언어로. 어셈블리 언어는 이제 기계어죠. 기계와 가장 근접적인 거죠. C도 컴파일이 되고 나면 바이트 코드로 바뀌면서 이제 어셈블리 코드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에 가장 가까운 게 커널이다 보니까 어셈블리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어셈블리 언어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아요. 배울 게 정말 많고요. 몇 가지 안 됩니다. 문법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셈블리를 배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리눅스가 여러 개 나왔지만 리눅스 커널이 GPL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뭐가 됐든 리눅스를 쓰는 OS들이 많죠. 그래서 커널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커널 버전이 몇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커널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제 8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커널이 4.1.8, 커널 5, 지금 5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이 커널 앞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하드웨어가 있어요. 여기 하드웨어 돼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CPU, 메모리 이런 거를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커널입니다. 그래서 이 커널은 어셈블리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C로 이제 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LS를 치면은 윈도우의 dir 같은 거잖아요.
그 LS라는 프로그램인 거죠. 자, 그 프로그램이 커널을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디스크에 접근해서. 그래서 이거 CLI라고 하는 말은 커맨드 라인 인터프리터라고, 내가 터미널에 이렇게 커맨드 라인 있죠? 거기다가 커맨드를 칠 수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짜는 이제 플라스크든 노드든 얘가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쉘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리눅스의 기본 쉘은 배시 쉘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는 할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배포판은 레드햇과 데비안이 있다고만 아시면 되고요. 지금 PC에 우분투 깔아서 쓰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PC용으로는 우분투가 정말 좋습니다. 편하고. 그 다음에 서버용은 원래는 레드햇을 썼었어요. 지금 다음 네이버 다 레드햇을 아직도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레드햇이 엄청 안정적입니다. 검증이 다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RHEL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텐데,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뜻이고, 요거의 똑같은 버전을, 이건 유료거든요. 유료인데 무료로 컴파일 다시 한 게 CentOS예요. 그래서 거의 기능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CentOS를 배우면 회사에 갔더니 대기업을 갔어요, 내가. 그럼 레드햇을 쓰고 있겠죠. 왜 레드햇을 쓰냐면 CentOS 써도 되는데 기술 지원이 레드햇만 돼요. 그래서 장애가 났을 때 해결을 못해요. 내부 개발자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돈을 주고라도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도 리눅스 기반이죠. 그래서 커널을 누구나 다 수정해서 고칠 수가 있으니까 애플이 커널을 수정해가지고 맥 OS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기반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커널을 수정해서 마음껏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설치는 예전에는 전통적인 방식은 이렇게 됐었죠. 애플리케이션 밑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게 심플한 구조였죠. 이렇게 해서 여러 대 서버를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드웨어 사양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하드웨어가 정말 많이 발전했죠. 지금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VMware라고 하는 거는 버추얼 머신인데, 내가 여기다 윈도우도 깔고 맥 리눅스도 깔고 이럴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VMware라는 걸 둬가지고 한 대의 물리적인 서버에서 여러 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VMware하고 도커하고는 또 달라요. 도커는 이제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뭐냐면 하드웨어에 지금 깔려 있는, 여러분들 윈도우 PC에 리눅스를 VMware로 깐다 그러면 호스팅 OS가 뭐가 돼요? 윈도우가 되겠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OS를 말하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밀정적인 거. 그래서 도커는 바로 이 깔려 있는 OS를 바로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볍죠. VMware는 어떠냐면, 여기서 리눅스라고 합시다. 여기 윈도우고, 윈도우 PC에다가, 윈도우 10에다가 리눅스 VMware로 깔았어요. 그러면은 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윈도우랑 리눅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사실 리눅스도 깔려 있고 윈도우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OS가 두 개가 된 거죠.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많이 써요, 하드웨어를. 낭비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도커인데, 도커는 따로 별도의 OS를 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눅스 이미지만, 컨테이너만 있을 뿐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도커는 바로 OS랑 통신하기 때문에 OS가 두 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커의 장점은 뭐죠? VMware도 가능하겠지만 하드웨어 사양을 자기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로 무료로 서비스 받다 개발하다가 서비스 했더니 서버가 못 버텨요. 그러면 클릭 하면은 그냥 CPU 4장에 메모리 8기가 이렇게 저절로 바뀌죠. 이게 이제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처럼 하드웨어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는 AWS건 서버를 하나 해놓으면 도커처럼 서버 복제하기 해버리면 그냥 끝나요. 내가 서버 설치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대만 잘 설치해 놓으면 클릭하면은 100대가 그냥 쭉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그게 이제 도커 기술로 이렇게 나온 거고, 구글에서는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운영해 보자 해가지고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만든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를 쓸 건데,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홍보하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가장 좋아서 쓰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클라우드 서버 호스팅 하는 벤더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요 기사를 아주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이렇게 한국 시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클라우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죠. 근데 왜 이러냐면은 지금 구글도 올해 들어왔죠, 한국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도쿄 리전을 썼었거든요.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더 좋아진 거죠. 빨라지고. 그 다음에 사이트도 한글화가 됐고. 아마존은 그 전에 들어와가지고 한 거고요. 그럼 한국에 왜 들어올까? 우리나라만큼 5G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죠.
아이폰도 이제 5G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80% 이상이 외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 좀 된 2, 3년 이상 된 업체들은 아마 이쪽에 많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쪽도 씁니다. 얘도 정말 요즘에 핫하죠. 그래서 이걸 링크를 다 달아놨는데 들어가 보시면 다 똑같아요. 뭐 이것만 하면 로그인 돼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내 서비스 저는 클라우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벨인데 저희 개발 서버로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대를. 뭐 보시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검소하게 이렇게 메뉴가 돼 있죠. AWS나 GCP랑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너무 용이하고요. 이런 국산 클라우드 회사들은.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좀 졸르면 해줘요. 근데 구글이나 아마존은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구글, 아마존의 중간 벤더들이 또 있어요. 바로 AWS에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안 정책 관리, 우리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나 다른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ACG라고 액세스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일종의 방화벽이에요. 포트를 막아주는. 똑같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건 퍼블릭 하잖아요. 근데 관공서의 폐쇄망에서 클라우드를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구축을 하든지 아니면 온 프레미스라고 해가지고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내가 써야 됩니다. AWS는 다 아실 거고 요즘에 이제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아마존 라이트 세일이라고 AWS보다 훨씬 저가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할 네이버 클라우드 가장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랑 이런 대형 벤더랑 그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잡았고요. 나머지 이쪽은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 번씩 쭉 들어가서 보시면 괜찮아요. 이런 업체들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만 배우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서버 리스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서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서버가 없는 건 아니고 서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여기 에스트리크 그거요. 이제 뭐가 와도 되는 자리고 AAS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FAAS, IAS, SAAS, PAAS 이제 서비스 풀 서비스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서버 리스트인데요. 파이어베이스 써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앱을 만들 건데 로그인과 몇 개 페이지예요. 이런 걸 만들 때 서버 구축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서버 개발자도 필요하고. 그럴 때 그냥 파이어베이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그인부터 가입, 그 다음에 간단한 그 데이터베이스, 물론 NoSQL이에요. RDB가 아니라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기본적인 걸 다 해줘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한계가 없는 건 없지만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쓰다 보면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죠. 그래가지고 파이어베이스를 어떻게 걷어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서비스의 반응만 보고 싶어요. 왜냐면 반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용자가 아무도 안 쓰는데 내가 뭐 잘 만들 필요 없으니까. MVP만 쓰겠다 그랬을 때는 빨리 개발해가지고 서비스에 내놓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펑션 애저 서비스. 이제 함수들을 내가 서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그 함수를 콜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KB 시세 주세요 라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앱에서 핸드폰에서 요청을 하면 서버가 그 KB 시세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함수를 내가 바로 웹사이트에서 짤 수도 있을 정도로 그냥 코딩을 해놓는 겁니다. 뭐 노드로 짤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짤 수도 있고 웬만한 언어 다 지원하죠. 그래서 배포부터 해가지고 다 해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데모 영상인데 잠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서비스 화면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index.js라고 하나 만든 거예요. 이 JS 안에 펑션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스를 기업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배포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함수예요. 그죠?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익스포트 하는 거죠. 이 핸들러를. 그래서 이벤트와 요걸 받 컨텍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함수 그냥 리턴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제 파라미터도 보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를 이 이벤트나 컨텍스트 통해서 그래서 코딩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MySQL을 불러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겠죠. 코드니까.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짜서 우리 서버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바로 코딩해서 디플로이 해버리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도 있죠. 함수가 너무 이제 산재해버리면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요.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쪽 노하우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 펑션
그 다음에 MS 애저 펑션, 그 다음에 오픈소스, 애저 펑션스도 이것도 오픈소스로 했다고 하는데, 얘는 진정한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FAAS입니다. 이런 FAAS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고 싶으면, 이걸 기업에 가서 소스를 까보면 되겠죠. 저도 이 FAAS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 다음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 자리예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호스팅 받잖아요. 그게 이제 IaaS 서버한테 빌렸으니까 인프라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데, 우리가 이제 메일 서비스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지메일 같은 거, 우리가 메일 서버 구축 안 했잖아요. 하지만 지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메일을 보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구글 독스, 오피스 안 깔아도 되죠. 저도 지금 구글 독스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주로 웹을 통해서. 마지막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데, 이거 개발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도 할 수 있고요, 코드 라이프 사이클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드 버저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합니다. API 제공하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는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인디플렉스가 개발하고 있는 게 벨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 PaaS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PaaS와 FAAS를 저는 그냥 융합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설명 듣기 많이 힘드시죠? 첫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도커는 아시겠지만 이 이미지들을 내가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배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처럼 어디다가 컨테이너에, 내가 올리고 싶은 컨테이너에.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다가 리눅스 이미지, MySQL 이미지, 이걸 그냥 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설치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도커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프레미스, 실제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폐쇄망에서 내가 뭔가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싶을 때 도커를 쓰면 되겠죠.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과제는 엔클라우드 가입해서 결제수단 등록까지 하시면 되고요. 엔진 등록 신청해가지고 세팅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리눅스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도커에서 할 거고, 똑같이 CentOS로 도커를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커에다가 CentOS 7점대 이상을 까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까시고, 나머지 뭐 그 MySQL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이제 같이 깔아보는 걸로 할게요. 미리 까셔도 되고, MySQL은 8버전을 까셔야 되고. 이걸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